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앞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뒤에 공부한 내용, 전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계속 달려나가봤자 쓰잘데기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부담만 커지고,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안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죠? 수요와 공급. 그런데 그때 시장 내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걔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뭔가가 되면. 그때의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그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균형을 이뤘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많을 때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 안 하죠. 어느 한쪽이 적을 때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양이 같을 때 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얘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되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다. 이게 균형이에요. 그럼 균형점의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하는 점? 교차하는 점. 자, 이때 만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가 딱 한 군데서 사실은 나오는데, 만나는 점이란 크게 둘이에요. 이렇게 돼도 만나는 점인가요? 네. 만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인가요? 얘도 만나는 점이라고 하죠.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차한다는 얘기를 하고, 교차. 얘는 접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접하는 점과 교차하는 점. 근데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문제로 나오는 게 딱 유일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라고 나오면 X, 만나는 점이라고 나와도 X.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던 유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 따라해보세요. 무효접. 무효교가 아니에요. 무효만이 아니야. 무효접. 얘를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랍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 균형점의 결정은, 자, 이쪽 보세요. 다음 조건에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 문제가 균형점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항상 하나의 시점에서 얘가 만약에 2022년이에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1이 더해지면 23년이겠죠. 한 기씩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놓고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이렇게 주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이 안에 같이 숨 쉬고 있냐면,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같은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수요는 우하향하는 곡선이죠. 맞아요? 이게 수요잖아요. 그럼 공급은 우상향하는 곡선? 이게 공급이죠. 그럼 이 둘이 같을 수 있어요?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상향하는 곡선과 우하향하는 곡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같다는 건 뭐가 같은 거냐면, 공급 곡선에서 이 점을 따라 내려가면 공급량, 수요 곡선에서 이 점을 따라 내려가면 수요량. 그래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다. 맞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같게 놓고 풀어야 된다? 공급량, 지금 얘 서플라이, 그래서 얘는 공급량, 얘는 디맨드, 그래서 수요량이래요. 그래서 이 둘을
같게 놓고 풀었을 때가 그게 균형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를 얘기하더라. 이거 나중에 문제푸는 요령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이제 가격 결정을 볼 텐데 시장 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죠. 얘를 합친 거예요. 그럼 얘는 곡선 자체가 변화하나요? 맞아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곡선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럼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자, 항상 세로축에는 가격이 있나요? 가격. 가로축에는 수요량, 공급량 합치면 수급량, 량이 나온다고요. 가로축에는. 그럼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이나요? 상하로? 그럼 위로 움직이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상승, 하향 이동하면 가격이 하락, 가격이 하락. 그럼 양은 0,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 좌측 이동 감소. 그러니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측 이동.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이동.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하향 이동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을 하나를 그렸어요.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럼 얘는 가격과 반비례 관계죠.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건 수요량이다, 공급량이다? 수요량.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로 그려진 겁니다. 그럼 이번엔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렸어요. 얘는 가격과 비례 관계인 거?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곡선. 가격과 비례 관계인 건 공급량?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하나의 뭐다? 공급. 이 공급 하나가 곡선 하나로. 그래서 시장에서 이 둘이 교차된 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얘를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무슨 가격일까요? 균형 가격이겠죠.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 묶으면 가리면 균형량.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균형 거래량. 균형량. 예, 똑같아요. 그럼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죠.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게 아니라 뭐와 뭐가 같은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 얘를 뭐라고 한다?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을 구해라 그러면 뭐와 뭐를 같게 놓고 푼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풀고 그때의 피 같은 내 돈. 피가 돈? 예,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고스톱을 칠 때도 피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괜히 얘기했죠 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구나. 이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의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나 좌측 이동, 공곡선이 우측 이동이나 좌측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이 변할까요? 균형점이 어딘가로 변화하겠죠. 그럼 원래의 균형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소득 증가부터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 소득 증가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파바박 스쳐 지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소득과 같은 방향 움직이는 제한은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반대로 움직이는 건 열등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부동산은, 아파트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하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무슨 제다? 정상제니까 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꼭 괄호 열고 단 해당 재화는 정상제다, 열등제다를 꼭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구나. 그럼 만약에 열등제라면 소득 증가 시 수요 감소구나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증가니까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이 되면 지금 곡선의 이동이 나타났죠. 균형점이 이제 변화하나요?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죠. 딱 보고 대답해 보세요. 점이 위에 찍혔어요? 원래 점보다 아래 찍혔어요? 위에?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 균형 가격은 변화했는데 전에보다 상승했죠. 상승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은 원래 점보다 우측에 찍혔어요? 좌측에 찍혔어요? 우측에? 그럼 얘는 거래량은 전에보다 증가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보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 주거라고 나오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요인이 변화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에 주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몇 지선다 문제를 푸나요? 우리 오지선다? 그럼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명확하게 보이네 그러면서 이걸 실제로 그릴 생각을 한다면 얘가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다. 그럼 얘를 이것보다 복잡한 걸 문제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문제지에 별도로 적을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얘를 5개를 그려서 판단한다? 그리다가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얘를 그린다, 그리지 않는다? 그리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강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쉽게 풀려요. 자, 이제 균형 가격의 변화를 볼게요. 우리는 잠깐만 여기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이 전에보다 상승인지, 왜 제가 위로 올린지 이해되시죠?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니면 불변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번에는 균형 거래량이 증가인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되세요? 감소인지 아니면 불변인지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할 때 둘을 쪼개서 나눠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한다? 균형이 깨지면 균형 가격이 변하겠죠.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니까 수요량이 더 많거나 공급량이 시장에 더 많으면 균형이 깨진 건가요? 그럼 수요량이 많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초과 수요. 공급량이 더 많은 건 초과 공급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깨졌으니까 가격이 변하겠다. 그럼 그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초과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나요? 그럼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게. 그래서 사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은 상승? 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공급자들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겠네요.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겠죠. 가격은 하락? 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끝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가격은 급등될까요?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그럼 시장에 초과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가격은 급락? 급격히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초과가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딱 있으면 걔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시장에 주어진 변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소득이 증가됐다. 아니면 중과세가 이루어졌다. 대기업이 들어섰다. 세대수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자율이 상승했다. 뭐 이런 개념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면 이게 시장에 주어진 변화인가요? 그럼 칠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적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적었죠? 그럼 이 5개 중에 가격 있나요? 해당 재화의 가격. 없죠? 없죠? 그럼 얘들은 다 가격 이외? 그럼 얘들은 다 곡선 자체의 변화? 그래서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공부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분석해서 뭘 하냐면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서 공급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해서 초과 수요인지 시장에 나타나는 상황이 원래 균형보다 초과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만 한번 타고 들어가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했죠? 별다른 얘기 없으면 정상재? 그럼 정상재면 얘는 수요 증가구나?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동일한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늘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겠죠. 그럼 초과 수요네 가격은 뭐하네? 상승하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대기업이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 내에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 중과세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중하게 때려버리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때려버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럼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시장에 주어진 변화를 분석해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만 판단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다.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하는구나.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 예, 변하지 않죠. 맞아요?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만약 시장에 주어진 변화를 열심히 분석했는데 그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 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뭐를 판단할 수 없다? 균형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이제 판단하면 된다? 초과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이 집에 한 명씩 보유하고 있는 왼수, 항상 남의 편만 드는 남편, 항상 나를 몰라요 부인하는 부인.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왼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왼손은 뭐다? 수요입니다. 수요. 그럼 오른손은 뭘까요? 이제 공급이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항상 뭐부터 출발하고? 균형에서. 그럼 왼손과 오른손의 높이가 똑같아요? 자, 해보세요 빨리. 왼손이 뭐라고요? 수요. 오른손은 뭐라고? 공급. 그럼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이죠? 항상 처음은 균형이니까. 그래서 얘가 같았어요. 높이가 같은 거지. 그래 놓고 증가하면 올리고 앞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감소면 내리고 많이 증가하면 많이 올리고 많이 감소면 많이 내리고 적게 증가하면 조금 올리고 그리고 적게 감소면 조금만 내리고 최종적으로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과다? 그럼 최종적으로 더 높게 있는 게 만약에 왼손이면 왼손이 더 높게 끝나면 왼수 초과 수요구나. 그럼 가격은 상승이라고 대답하고 만약에 오른손이 더 높게 끝나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 높이가 만약에 같다면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 그럼 만약에 높이가 뭐가 더 높은지 알 수 없으면 초과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실은 이 내용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안 그러면 걔가 헷갈리니까. 자, 이제 합니다. 수요 증가가 나타났대요. 자, 이제 해봐야지. 한번 정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럼 처음은 균형이죠? 처음 출발 균형. 왼손과 오른손 같은 상태. 수요 증가하면 왼손을 올리고 그럼 왼손 올렸나요? 옆에 분 봐봐. 제대로 했나? 제대로 못한 사람 옆에서는 빨리 이탈해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 얘는 왼손이 더 높으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구나 판단할 수 있죠. 다시 원래 균형. 공급 증가. 그러면 처음엔 균형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손 올리고, 그럼 오른손을 올리면 초과 공급이니까, 오른손은 공급이니까 초과 공급, 가격은 뭐한다? 하락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꼭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 똑같이 놓고 수요 감소니까 왼손 내리면, 왼손을 내리면 뭐가 더 높아요? 오른손이. 그럼 얘는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판단해 줘야 되죠. 네. 그 다음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처음 균형, 왼손 오른손 같은 상태에서 공급 감소, 오른손 내리면, 오른손을 내리면 뭐가 더 높다? 왼손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판단을 팍팍팍 해버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딱 보면 바로 올리고 내리면 뭐가 더 높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왜 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이라면 이렇게 준다고. 그럼 얘는 둘은 원래 같은 상태였는데 수요 증가하면 얘 올리나요? 그럼 뭐가 더 높아? 수요가 높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해놔도.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더 많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대요. 그럼 처음 출발은 같다? 그럼 왼손 올리고, 수요 증가니까 제발 해보라니까. 왼손 올리고 올렸어요? 그 다음 공급 증가인데 더 많이 증가하니까 오른손은 더 높이 올린다? 그럼 뭐가 더 높다? 오른손이 더 높다?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원래 균형.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게 나타난대요. 그럼 결국 처음 출발은 같게 출발했는데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는데 똑같이 올린다? 왜 똑같이 올린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위에서 높이가 같은 게 정답이죠, 지금. 그럼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라고 나오면 처음 균형, 왼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는데 똑같이 내린다? 왜?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높이가 똑같으니까 초과가 없다? 가격은 불변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네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처음 같았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는데 수요 감소 내리고 공급 감소 내리는데 같게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높은 게 없네? 그럼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얘 때문에 실은 하는 거였죠. 이 내용을.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라면 처음 출발은 균형, 왼손과 오른손 같았어요. 그때 왼손 올리고 수요 증가니까 왼손 올렸어요. 그 다음 공급 증가니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얼마만큼씩 올려야 될지를 모르겠죠. 왜냐하면 증가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 증가인지를 안 줬으니까 결국 정확한 정답은 왼손과 오른손 같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공급 증가 오른손 올려야 되는데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이게 정답인 거지. 이거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의 변화는 상하니까. 그러면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이 경우는 정답인 거죠. 오케이? 뭐가 다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나를 더 볼게요. 잠깐 여기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래요. 얘가 동시.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원래 균형이었는데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공급 감소 오른손을 내리면 얼마만큼씩인지 몰라도 명백한 초과 수요,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풀 때는 이 둘이 같은데 얘 증가, 얘 감소. 그럼 뭐가 더 많다? 얘가 더 높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꼭 비교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볼 건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쉽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로 하고 대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네 가지. 시장에서의 변화 요인은 네 가지. 수요의 증가 요인이거나 공급의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요인. 이 넷 중에 하나인 거죠. 또는 동시에 나타나거나. 그럼 그때 균형 거래량은 수요 증가는 균형 거래량이 증가다? 증가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 이게 균형점이다? 균형점이었습니다. 균형점. 그러면 이 균형점이 이동해서 원래의 균형점보다 우측에 점이 찍히면 걔는 증가인가요? 좌측에 점이 찍히면 거래량 감소인가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나를 볼 수 있냐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얘 수요잖아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이에요.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나요? 우측 이동했어요.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점은 균형점은 당연히 전의 점보다 우측에 찍히나요? 맞아요? 그럼 다시 공급 곡선이 공급 증가로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히나요? 지금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곡선이 두 개가 교차한 점이 균형점인데 그 두 개의 곡선 중 하나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분명히 균형점은 상하에 어디에 찍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측 이동하면 우측에 찍힌다? 전에보다 균형점이? 그러니까 증가면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감소하면 좌측 이동? 곡선이. 그럼 곡선 하나가 전에보다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은 분명히 좌측에 찍힌다? 전에보다. 그럼 증가면 지금 얘가 증가잖아요? 증가와 증가면 균형점은 분명히 우측에 찍힌다? 그래서 증가면 증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증가는 거래량의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뭔가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수요 감소는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거래량의 증가가 만약에 감소보다 더 크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그냥 수치를 대입시켜 보자면 거래량이 150 증가하고 거래량 감소는 100이라면 전에보다 50 증가?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가 더 크면 거래량은 증가. 거래량 증가와 감소가 똑같으면 는 만큼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불변.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 중에 거래량 감소가 더 크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그럼 결국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라고만 나오고 얘 셋 중에 뭔지 안 주면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얘를 판단하면 이 내용이 끝나는 거였죠. 맞나요? 그래서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왜? 증가하면 증가니까. 그 이유는 수요 증가, 곡선 우측 이동? 그럼 전에보다 우측에 찍힌다?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죠. 근데 그걸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증가면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거래량은 감소.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을 때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답니다. 그럼 얘는 거래량의 증가가 더 크죠? 그럼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으면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작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한다? 거래량 감소가 더 큰 거니까 지금.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만약에 같다면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똑같으니까 는 만큼 똑같이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그냥 나타났대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변화는 알 수 없다가 되네요. 되셨죠? 그럼 얘를 왜 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걸 그려서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균형점이었어요. 얘는 수요였고 얘는 공급이었습니다. 그때 수요가 증가한대요.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래요. 감소. 그런데 똑같은 양만큼 변화한대요. 동시에 똑같은 양만큼. 그럼 이제 판단해 보면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얘가 만약에 동시에 똑같은 양만큼 이루어지면 거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 불변? 우린 거래량 불변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얘를 그리려면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수요 증가하니까 얘를 이제 우측으로 이동시켰겠죠? 우측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꼭 그만큼 뭐가 됐죠? 공급이 감소됐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어떻게 이동한다? 좌측 이동? 맞나요? 그럼 얘를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좌측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근데 제가 키워놓고 잘 그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찍혔어요. 그럼 미세하게 좌측 이동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그리기가 힘들다고요. 원래 똑같은 만큼을 그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서 정확히 좌우 불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좌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불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려서 판단하기가 그만큼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죠. 제대로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쓸데없이 그리지 말고 뭘 판단하면 된다? 지금 저 방법대로 공부하면 끝나는 거죠. 되셨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틀린 것.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는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냐면, 얘 둘이 같았죠? 수요 공급이 같아요. 수요가 감소했네요. 그럼 감소면 내리라고 그랬죠? 균형 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그럼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많죠.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상승이니까 X. 오케이? 그 다음 이때 수요 감소면 감소? 거래량 감소는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틀려서 지금 얘는 틀린 문장. 답은 1번이에요. 그럼 자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왜 맞는지 판단해 볼게요. 자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얘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이제 노련해졌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둘이 같았는데 얘가 늘었어. 그럼 뭐가 많아요? 뭐가 높아? 공급이 많죠?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증가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 오네요.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둘이 같았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되세요? 그럼 초가 수요인 게 보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맞죠? 그리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하려고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오면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맞죠? 이거에서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면 초가 수요잖아요. 수요가 더 높잖아. 초가 수요 가격은 상승. 감소 거래량은 감소.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면 초가 공급, 지금 뭐가 높은지를 보라고. 공급이 높죠?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정리가 됐다? 지금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가 풀리나요? 네.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 분수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먼저 쉬세요. 네, 이거 자체도 중요하니까 10분 쉬고 들어갑니다. 10분 쉬세요.